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1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지나갔네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를 한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죠. 우리 LB는 나름 좋은 뉴스들이 지금 9월달 돼서요.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계속해서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53% 하락한 103,2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나름 몸통 길이가 좀 통통해서 좀 그렇지만 나름 밑꼬리도 달려있고 크게 보시면 이렇게 옆에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양호합니다. 근데 살짝 좀 아쉬운 거는 이게 5일선에서 딱 걸쳐 있었으면 좀 더 좋을 뻔했어요. 근데 5일선 약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 살짝 그렇지만 나름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양호한 기간 조정인 것 같아요. 근데 구태여 좀 비교를 하자면 LB랑 L생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L생이 LB보단 좀 더 센 모습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5일선도 위에 있고요. 미세한 차이지만 L생이 LB보다 살짝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크게 보시면 넥사도 마찬가지예요. 넥사 엘파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어저께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넥사가 제가 보기엔 살짝 수급이 LB, L생보다는 떨어져요. 5일선 밑에 있고 또 전반적으로 또 보시면 단계가 아래에 있고요. 엘파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보시면 LB를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얘도 밑꼬리가 좀 많이 달려준 모습 나름 양호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LB 관련주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기술적 분석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냥 제 관점으로 보기에는 L생이 좀 더 양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LB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나름 LB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다가 나름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월요일 날에 상당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여태까지 기다리던 풀첸 박사 관련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쉽게 말해서 풀첸 박사가 HLB로 들어왔습니다. 총 500억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 중에 약 320억 원을 다시 LB한테 투자하는 격인데 어쨌든 그동안 시장에서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풀첸 박사였거든요. 근데 풀첸 박사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제한은 이제 좀 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요. 나름 지금 이 라인이 크게 보시면 미들 라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저항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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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여기 저항을 돌파를 하고 지금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을 좀 양호하게 해주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S모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다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양호하게 해준 모습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시장은 좋아요. 보시다시피 코스닥 지수를 보시다시피 시장은 상당히 좋은데 이 역시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수랑 종목이랑은 약간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종목별 장세의 모습인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특징적인 건 순환매예요. 그래서 그동안 바이오, 2차전지, 언택트 관련 쪽이 좀 좋았는데 여기는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풍력, 수소차 관련주 5G 쪽이 좀 좋아서 오늘 이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면 바이오주 쪽으로 오던가. 근데 그 예상과는 좀 다르게 그동안 좀 조용했던 무거웠던 종목들, 특히 유통 관련했던 종목들 그리고 건설 관련주 쪽으로 순환매가 좀 빨리 갔어요.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순환매를 돌아가면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올리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는 어저께 테라젠이나 에클론 정도가 좋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ABL 정도, ABL 바이오 정도, 그다음에 바이오 쪽은 신풍 정도가 좀 좋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비실비실하고 특히나 기술주가 좀 비실비실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주도 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나 싶어요. 언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빠른 순환매일 걸로 예상이 들고요. 그나마 이번 주에 다행인 거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등락폭도 컸고 변동폭이 상당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양호하더라. 지수는 그래도 양호하더라. 그리고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더라. 개인들의 어마무시한 힘을 보여준 시장인데 아마 이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시장은 좀 좋고 종목은 순환매로 빨리 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다시 해서 LB를 살펴보도록 하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LB는 이번 주에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물며 오늘도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글쎄 좀 안타깝긴 해요. 이게 L생처럼 밑꼬리가 이렇게 확 달렸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었거든요. 약 10만 4천 원도 아까 종가 마무리에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또 종가 관리를 해줘서 상당히 좀 좋았는데 막판 힘이 살짝
막판임이 살짝 아쉬운 게 좀 그랬지만 여기 10만 3,700원 정도에서만 마감했었어도 밑꼬리가 이거보다 좀 더 길고 몸통이 길이가 작아져서 좀 더 양호한, 이거보다는 뭐 지금도 나름 양호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수급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데요. 어찌되었건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요, 두 개가 나왔죠. 첫 번째는 이민요믹이 아시아로 임상을 확대하겠더라, 서울 사무소를 개설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민요믹을, 이걸로 좀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겠다. 원래는 나스닥 내지는 코스닥에 상장시키겠다 였는데 이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국내 시장인 것 같네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 뉴스랑 다시 한번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LB 리보세라닌 병용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 들어서 지금 상당히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역시도 그랬고, 나름 기간 조정을 잘해주면 재차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보여주지 않을까, 상승을 위한 모락모락 김이 좀 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원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아스코 이후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뉴스가 없었는데 꽤 나오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는 느낌이고요. 크게 보시면 오늘 나온 뉴스 두 가지는 이미 회사에서 공표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 역시 작년 말부터 곧장 상용 가능한 거를 LI 해오겠다라고 해서 어필리아를 사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상 3상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 거를 LI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군부를 떼었네요. 우리는 LI를 해올 것이다. 그래서 약 500억 원 주고 사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LB가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니까 병용 효과가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인 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좀 키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될 게 병용 효과입니다. 리보세라닙은 조만간 NDA 신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뭐 지금으로서는 위암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리보세라닙이 가장 좋은 효능은 병용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용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시장 침입이 우선인데요. 그게 아마 올 연말에 나올 것 같고, 그게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허가부터 받고 나머지는 병용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LB 같은 경우는 이게 장점이다 보니까 다른 약물과 병용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약물로 아마 계속해서 이런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적응증 확장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500억 원을 신약 후보물질 B 가칭이고요. 라이센스 비용으로 책정한 상태다. 그리고 또 참고로 유증을 해서 약 500억 빼고 약 1,600억 원은 리보세라닌 간암 1차 치료제. 그다음에 여기는 요즘 뉴스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위암 1차 치료제라고 나오는데 정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위암 1차 글로벌 병용 3상, 그러니까 예상치는 캄렐리주마비랑 글로벌 1상, 2상 패스하고 곧장 글로벌 3상에 관한 건데, 요것만 이렇게 나오고 구체적으로 뉴스화 시킨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기대되는 재료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대장암 3차 치료제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병용 임상이랑 선양 남성 함종이랑, 여긴 또 위암 2차 치료제는 뺐네요. 파클리탁셀이랑. 근데 위암 2차 치료제도 나올 단계가 됐거든요. 임상 결과가. 근데 위암은 지금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도 있고 위암 2차 치료제도 있고, 다시 여기 또 보시면 위암 1차 치료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2차 치료제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기는 위암 2차 치료제가 없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위암은 1, 2, 3, 4차가 다 있는 거네요.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돈을 쓸 예정이다. 신약 후보물질 B에 대한 내용은 영업 기밀 사항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겠다만 아마 이제 결정이 되면, 계약이 되면 그때 발표를 할 걸로 예정이 되고요. 어필리아 같은 경우도 1월에 유럽에서 이미 난소암 치료제로 공식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 역시 이제 아마 독일이 예상이 되는데 조만간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I 관련한 뉴스를 오늘 좀 살펴봤고요. 곧장 다음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이민요믹 아시아 임상 확대 서울 사무소 개설. 이 역시도 원래 회사에서 이런 뉴스를 보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4월 달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이민요믹과 브레인센터를 설립하겠다. 연내 올해 안에 뇌종양 임상 이상을 완료를 하겠다. 그래서 4월 달 뉴스를 좀 참고를 하시면 LB는 ITI 1000을 아시아 지역 환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원래 애초에 이민요믹을 사올 때부터 초기 인수 작업 때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것으로 이게 이제
가치 확대랑 주요 바이오 기업 본격적인 협업이 HBS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뇌종양 프로그램을 이제 국내, 좀 전에 나온 거는 이제 국내인데 해외도 뇌종양 센터를 설립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세포 치료제뿐만 아니라 핵산 기반 치료제를 개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산 치료제는 진단 후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뭐 더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예전 뉴스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보내줬죠. LB의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피utics는 아시아 지역으로 교모세포증 임상을 확대한다. 서울 사무실을 통해서 교모세포종 악성 뇌종양이죠. ITI-1000을 아시아 지역 환자들에게 확대 적용시킬 예정이다. 그래서 ITI-1000을 보시면 기존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 역시도 나왔지만 뭐 기존 치료제는 5년 생존율이 5%인데요. ITI-1000은 35%로 7배 이상 좋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올 연말에 임상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게 되면은 빠른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ITI-1000과 별개로 ITI-1001은 치료 백신이죠. 교모세포종 치료 백신 IND, 프리 IND 미팅을 가졌고 임상 승인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뮤노믹 다시 한번 코로나 백신도 한번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현재 동물 실험이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상 시험을 할 것 같은데 조만간일 걸로 보여져요. 아필리아도 조만간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 예측치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상 신청도 조만간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현재로는. 그래서 지역주 LB 부사장은 브레인 센터를 설립하고 그 다음 이것도 좀 살펴보세요. 유나이트 기반의 면역화암제 판매 생산에 대한 아시아 독점권 권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서 LB가 아마도 이런 권리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러스 이뮤노믹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기업 가치를 확대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일지 코스닥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코스닥으로 좀 많이 기울어진 느낌이고요. 이 외에 HBS 시스템의 나노젠도 있죠. 베트남 호난 회장 이 나노젠도 사실은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 준비를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 뉴스가 없네요. 그래서 아마 나노젠도 포함이 되는데 나노젠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뮤노믹도 주식 상장까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교모세포증은 뇌종양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정말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하반기에 임상이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단 하나 LB가 다 좋은데요. 지금 뉴스도 그렇잖아요. 이민용 뉴스도 그렇고 LI 뉴스도 그렇고 약속을 한 걸 실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LB가 실행은 해요. 풀첸 박사도 어찌되었건 2번 연기가 됐지만 했죠. 근데 약간 연기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글쎄 뭐 하반기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살짝 늦어질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요게 이렇게 종료가 돼서 빠른 상업화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ITI-1001입니다. 이거는 임상시험을 신청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뇌종양 HLB의 중요한 미래가치라고 했는데 그 이뮤노믹을 인수해 오면서 진 회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로써 이뮤노믹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당시 때만 해도 리보세라닙에 하나 가치밖에 없었어요. 원 프로덕트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뮤노믹도 사오면서 이제 회사가 상품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요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악성 종양이고요. 또 사실상 또 경쟁력도 없고요. 그래서 이뮤노믹도 LB한테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뮤노믹 뉴스랑 그 다음에 LI건까지 뉴스를 살펴봤고요. 사실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날 상당히 우리가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죠. 폴첸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리보세라닙 글로벌 권리 최종 확보, 로얄티 수치를 기대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폴첸 박사가 들어오면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상승에 대한 제한이 보이지 않는 제한이 있었는데 폴첸 박사가 들어오면서 그런 제한은 없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계약 내용을 살펴보시면
약 180억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500억 원을 풀첸 박사한테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약 180억 원은 풀첸 박사한테 가는 거고요. 그 중에 약 320억 원은 LB한테 다시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에스모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갑상선암, 폐암, 임상 3상 결과, 그리고 21개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에 있고요. 플러스 이제 항서제약한테도 발표하는 내용도 이제는 글로벌 권리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발표하는 것도 LB의 수익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월요일날 또 나온 뉴스인데, 이번 에스모 학회에서 여러 기업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9일부터 4일간 에스모가 열리는데, 이 말고도 11월 9일부터는 미국에서 면역암 학회가 열린다. 근데 이민우믹이 11월에 여기 미국 면역암학회에 참석해서 현재 뇌종양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니까 요 당시 때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 곧장 다음 날에 HLB가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수령을 한다. 연간 100억 이상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500억 원을 지불을 해서, 정확히는 중국 판권은 2천만 불, 그 다음에 글로벌 권리는 2,200만 불, 그래서 4,200만 불. 하나로 환산하면 약 240억 원은, 500억 중에 240억 원은 중국 판권이고요. 나머지 260억 원은 글로벌 판권인데, 그 240억 원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고 했더니 현금 할인율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106억 원을 현재 가치 시킨 거, 124억 원을 현재 가치 시킨 거, 148억 원을 현재 가치 시킨 거를 했더니 240억 원이 나온 겁니다.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자 계산 많이 했죠. 내가 100원을 저금을 했는데 이자가 10%야. 그럼 1년 뒤에는 얼마 받죠? 하면은 100 곱하기 1.1, 110원 계산할 수 있죠. 이거 다 우리 상식선으로. 그러면 자, 이 110원은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지? 했더니 110원 나누기 1.1 하면 100원이 되죠. 요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240억 원이. 그래서 이거는 106억 나누기, 아마 현금 할인율이 1.64인가요? 투자 계산서에 나오는데, 여기 16.42%네요. 그래서 106억 원 나누기 1.1642 분의 제곱입니다. 제곱. 올해 받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제곱이에요. 그리고 요거 124억 나누기 1.1642 나누기 3승, 그다음에 148억 나누기 1.1642의 4승분의 1 해주시면 약 240억 원이 나와요. 뭐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내년부터 106억, 124억, 148억 약 추정치이긴 합니다. 현금 흐름을 보수적으로 잡았대요. 설명할 때. 그래서 추정치이긴 한데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해서 로얄티는 얼마일까라고 대충, 이것도 추정치고 예상치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보다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판매 전략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빠른 상업화인 것 같아요. 리보세라닙을 어찌되었건 빠른 상업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시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메디포럼 제약 얘기인데요. 이건 그거죠. LB가 다 좋은데 이미 리보세라닙도 이렇게 다 이제 정리를 마무리를 다 했는데, 자, 그럼 너네 생산기지는? 그리고 L생 지난번에 유증할 때 생산기지 한다고 가져갔는데 생산기지가 아직까지 없네? 라는 거죠. 그래서 메디포럼 제약을 이제 L생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그 얘기는, 생산기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조만간 NDA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플러스 메디포럼 제약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있죠. 그것까지 좋게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L생이 유상증자 납입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제 오늘만 놓고 보시면 이제 LI 건, 그 다음 이민노미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9월달 들어서 상당히 좀 양호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약간 기간 조정을 좀 해주면서 좋은 호재거리가 나오면 재차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여준 LB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9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하나씩 그리고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LB의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